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대 총장은 의대 정원을 230% 늘리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학들이 신청한 증원 규모 오늘 나오게 될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 여야의 공천 상황, 정치권 주요 이슈들을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3월 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안 리포터. 네, 오늘은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달서로 반고개 내거리에서 비산 내거리 방향 옛 대형학원 교차로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점차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양로 파티마 삼거리에서 공고내거리 방향 평화시장 지나면서 서행하는 모습이고,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북로 효목고가차도 끝지점에서 복현고가차도와 상격중학교 삼거리 구간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 구암로 운암교 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 내거리 방향 각 교차로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칠곡중앙대로 팔달교에서 태전 삼거리 방향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원활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 경북 북부 동해안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김천은 4도로 어제보다 올랐고,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9도, 김천은 8도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5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경북대에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으로 대구는 구미 전자산업, 포항이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감한 지원으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얘기를 나눴죠. 예, 윤 대통령은 대구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수목적법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LH 또 한국공항공사,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 SPC가 빨리 출범하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고요. 또 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는데요. 서대구에서 신공항 또 이성을 잇는 신공항철도 건설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대구시가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803 관통 고속도로 역시 간접 지원해 공항 접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의 식수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영남 지역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과거 대구 근무 시절을 언급하면서 뗏물과 강물 차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대구 시민이 고충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여러 지역의 현안 해결 그리고 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모양새입니다. 잠시 뒤 저희가 TK 광장의 결투에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대구 지역 택시업계가 시의회에 택시 차량 제한을 2년 연장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법인 택시는 배기량별로 6년, 개인 택시는 9년 정도를 차형 상한으로 정해놓고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지난해 3월 역외군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이 택시 차량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제주와 울산 또 부산은 차량을 2년 연장했는데요. 대구에서도 개인 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차량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택시를 구매해야 하는 개인 택시 차주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택시로 많이 쓰이는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에 택시 모델이 최근 단종되면서 차량 구입 비용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게 택시 기사들이 설명입니다. 또 개인 택시 기사 중 고령층은 차량이 연장될 경우 차량까지만 운행하고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아서 차량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까지 진행한 관련 연구 용역을 토대로 차량 성능 향상 덕분에 차량을 2년 연장해도 괜찮다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오는 8일 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차량 안전 문제도 충분히 좀 검증이 된 그런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팔공산 일대 미나리 농가에서 불법 식당 영업으로 인근 식당가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불판이나 조리도구를 두고 삼겹살을 미나리와 함께 판매하는 식인데요. 최소 30곳 정도의 농가에서 이렇게 사실상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런 불법 영업 농가가 대형화 또 양성화되고 있고 미나리철이 길게는 12월부터 4월까지 확장되면서 식당가에서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네, 사실상 식당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반발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런 영업 행위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는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출액 감소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차원에서 농가의 불법 식당 영업을 규탄하는 현수막 30개를 팔공산 주변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식당가에 따르면 이런 불법 식당 영업을 하는 농가는 많게는 테이블을 50개씩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동구청도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계도를 시작으로 단속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대구시가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 절차도 개선합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제도 정착과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해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차량, 또 2009년 8월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5종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료를 곱해서 산정하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 신규 교사로 임용돼 달성군 소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권지원입니다. 저는 일단 부모님이 교직에 계시기도 했고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미래의 제자들과 미래의 교실에서 함께 수업도 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니까 이런 힘든 과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월 4일이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어서 정말 긴장도 돼가지고 전날 잠도 잘 못 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4학년을 맡게 됐는데 학교에 오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정말 순수하고 또 초롱초롱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표정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인성적인 측면에서 또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 가르쳐만 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사랑을 주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우리 서동초 4학년 6반 친구들, 선생님과 올 한 해 잘 지내보자. 사랑해.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간략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짚어보다 보니까 일단 과감한 지원이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을지 궁금한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네. 거기서 얘기 나온 것들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대구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공항이라는 좀 큰 이벤트가 그쵸.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주민들의 생활 불편글로 여기지는 뭐 식수 문제나 아니면 악취 뭐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만 돼도 대구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말한 것들만 좀 제대로 됐으면이라는 사실 대구 시민으로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통합신공항 803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등등 네. 이제 예산안 5조 원 규모의 대구 개발 정책을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는데 네. 지난번 제가 방송 때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여당 총선용 행사가 아닌가, 관건 선거 아닌가, 이거 좀 안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론회의 의미에 맞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대구 민생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느낀 소회는 네. 이 대본대로 안 하시는 분은 홍준표 시장뿐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구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산을 지원하겠다, 뭐 기존 사업들에 힘을 더하겠다, 네. 기존 공약들에 대한 다짐회, 혹은 이제 민원 상담, 대통령의 민원 상담소 그렇게 느꼈지 민생 토론회라고는 좀 여겨지지 않았고,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철학, 시민을 대하는 태도 등 상징적 자산을 좀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게 네. 좀 토론회에 녹아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소통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봐도 좀 아쉬웠다.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딱딱하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느껴졌던 거는 사실은 총선 기간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전부터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과의 소통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전 좀 반대로 생각했던 부분은 지역에 와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조리 있게 찝어서, 어쨌든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메시지는 뭐 지자체 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당연히 다음 뭐 선거의 심판이든 아니면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구에서 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의미 있게 좀 봤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기존에 있던 정책 홍보, 공약 홍보 등을 하면서 각 지역에 민원을 들으러 구청장 혹은 군수 단체장들이 이제 각 동별로 방문하잖아요. 이걸 구청에서는 동방문이라고 하거든요. 구청장 민생 토론회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좀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이 사실 이런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아니면 대구 동부 서부를 나눠서 다양한 이제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타 광역시도에서도 똑같은 이제 논리로 전개가 되는 그런 이제 홍보가 아니었나. 대구만이 가진 비교 우위라든지 대구만이 가진 강점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은 좀 부재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대구가 사실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많이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 또는 산업 직군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느꼈던 부분은 그래도 홍 시장 체제로 들어와서 대구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고도화를 하려고 있다. 네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얘기 나왔던 건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대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볼 수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편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대구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함부로 이렇게 뭔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나왔다는 부분에서. 네, 일단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에 얼마나 큰 힘이 실려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감을 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장 딱 산적한 과제가 의대 증원 문제잖아요.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 우리 이만큼 늘리겠어요라는 자세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러면 이 증원 규모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경북대 병원 외과 교수 한 명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가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첫 사례거든요. 네. 의대생 전공의뿐만 아니라
아니라 교수들까지 전면에 나서서 이 성급한 증원에 대해 우려를 좀 표시하고 있는데 네. 학교 구성원들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학교 총장이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발언을 한 것이 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보여졌고 그 발언을 받는 이제 대통령 혹은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기조에 잘 맞게 가고 있으니 경북대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경북대학교 내부 구성원에 대한 정말 배려가 없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뭐 의대 증원 부분은 사실은 좀 하디슈기도 네네.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네. 그 국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사실 가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어제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 로스쿨 문제도 처음에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그게 진행이 됐고, 지금 뭐 법률 서비스가 저하된다는 처음에 그런 우려와 다르리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도 네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사실은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의사가 돼서 또 하나의 집단을 이루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의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부메랑으로 돼서 더 정부를 쪼우는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이 기조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 마시라라 이 한 문장으로 당장 필요한 강의실 교수들의 수가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의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는 추진. 이 과정 속에서 이 피해를 입는 집단들의 목소리를 네. 뒤로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 피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올 수 있고 수기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금 더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대 증원 관련해가지고 강대강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기조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총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대 증원 문제가 처음에 네. 나왔었고, 그때 이제 정당의 지지율을 보게 됐을 때 사실 그때부터 저희가 좀 상승했던 부분이 컸거든요. 근데 네. 그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정부의 좀 일정한 대응,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일관성 있는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문제를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결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민생 토론회처럼 마치 왜 하필 지금, 저는 엮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민생 토론회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1년 내내 진행할 것 총선용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전 그 말을 지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대 증원 역시 총선 이후에 갑자기 뭔가 바뀌는 게 있느냐 없느냐도 살펴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여당 지원 사격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국민의힘 공천 8부 능선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5곳 TK 공천 방식이 또 보류가 됐잖아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스템 공천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공천을 뭔가 빨리 하겠다라고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불복하겠다 또는 뭔가에 대한 이슈가 나올 만큼 그런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TK나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이다. 네네. 그래서 아마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네. 과정에서 불구하고 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구들의 공통점은 공관위 및 지도부가 급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도입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영남권의 공천이 지도부나 공관위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사흘 전에 남은 30곳도 많은 부분 결론이 나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속도가 안 나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 결론에 대해 공관위와 지도부가 무시 못할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국민추천제가 최대 2곳에서 3곳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우리 지역에도 밝혔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대구에 지금 남은 3개 지역구가 그 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국민 추천제가 지키기에. 여론조사를 사실은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뭔가 이름을 사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기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텃밭인데 근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현역이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선거는 이겨야 되고 네. 이겨야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방식이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후보들 얘기해 볼게요. 자, 중남구 경선했는데 도태우 후보가 임병헌 의원을 꺾었잖아요. 자, 이거 어떤 점이 좀 주요해서 승리를 한 걸까요? 대구 중남구 네. 같은 경우에 임병헌 의원, 도태우 변호사, 노승건 변호사 이 3자 경선 이후 노승건 예비후보가 먼저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노승건 예비후보의 표가 어떻게 분산되어서 도태우 예비후보가 이제 승리를 거뒀는지가 이제 핵심이고 관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구 지역 국민의힘 경선 특성상 지역의 요구만큼 조직 동원의 파워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결선 결정 당시 도태우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었을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 거죠. 중남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본선에 못 오르는 지역이 됐고 네네. 새 인물을 가려내는 본선 구도가 형성돼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호소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도태우 예비후보 이렇게 지금 두 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도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 원도심의 변화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좀 다른 시도군보다는 좀 많이 낙후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봤을 때는 이전엔 곽상도 의원이라는 좀 거물급 정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궐선거랑 그리고 지금 선거를 거치면서 사실은 인물에 대한 변화랑 이 중남구에 다시 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인물을 봤을 때 그래도 그 9명의 후보자들 중에 제일 젊었고 네. 어쨌든 그런 패기나 이런 비전들이 좀 먹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패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실장이 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공천 갈등이 지금 정점에 다다른 분위기였는데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지난 주말간 이제 핫 이슈 네네. 중에 하나였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도 접선을 하고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3월 3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현재 새로운 미래 대표가 이제 어디 출마할 것인가 그런 발표까지 미뤄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네. 사실은 저는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새길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저희 민주당의 김영주 이제 국회 부의장도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인물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이제는 과거와 좀 구태의 정치다. 시스템 민주주의로 가는데 네. 정당의 본령 당원 당규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 정치에서 오히려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정치는 사실은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공천이라는 과정은 결국은 우리 팀에서 제일 누가 센 사람이냐 그 사람을 선출을 뽑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홍윤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4선 의원의 원내대표도 했었고 굉장히 큰 인물이잖아요. 근데 당의 변화에서 뭐 밑에 이런 시스템 바뀔 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조금 소외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그래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당을 위해 선신을 했는데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바로 찾아갔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었고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좀 암시라는 의미가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냥 뒤에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해도 되는데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리고 사실 지금 공천 과정에서 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탈당을 했고 또 하나의 형성을 하는 분위기니까 거기에 조금 더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공천 갈등의 정점에서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네. 공천이 끝나면 어차피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대두가 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랑 좀 반대되는 행보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국힘에서는 이제 그러면 김영주 의원을 승부수 보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이런 과정이 만약에 반복이 되면은 사실 이런 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또 중요한 인재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포용함으로써 다선 사실 의원이니까. 우리 당에서 가지지 못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좀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연 확장이라는 이미지를 통하고 또 소통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우리 당의 이미지를 많이 바꾸고 좀 세력을 키울 수 있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중도 싶습니다. 보수층까지 좀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이 분명히 하고 싶었던 선거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고 싶었던 정책
가치가 있을 텐데 이게 웬 떡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쉽게 받아들여서 이제 또 선거에 나서게 만든다면 이게 바로 여당으로서의 태도인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서 준비해온 후보가 있을 네. 것이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생각한 영등포 갑에 그런 의지가 네. 있을 것인데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갔어요. 경기도 화성을로 저희는 이제 TK 어디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최종 결정에 어떤 전략이 작용한 걸까요? 아 근데 네. 참 이번 결정을 통해 봤을 네. 때 참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가치마저도 훼손됐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간 게 그냥 하나의 한 명 유권자로서 봤을 때는 네. 정말 뜬금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을 지금 같이 이루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있는 곳이고 네네. 그 지역에서 3선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비켜주고 다른 지역구로 가버리고 그 지역을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개혁신당이 만들어졌고 뭔가 결과가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점점 지금 양 여당의 공천 내용을 때문에 이슈도 많이 미쳐졌고 그리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안정권을 택한다밖에 사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반도체 라인 형성하겠다. 젊은 사람이 제일 많다는데 그거는 이전까지 이준석 대표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신념은 아니잖아요. 바꾸겠다, 많이 개혁하겠다 이랬는데. 아쉽다라고. 김경일 부장이 말씀하시는데 100% 동의를 하고 저는 대구 시민으로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네.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내려와서 그렇게 다양한 말들을 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저는 대구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사실 많이 실망했어요. 그런 지점들을 다음번 선거 혹은 다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를 바라볼 때 네. 대구 시민으로서 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는 아무튼 저희가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TK 광장의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대구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아주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반드시 당부드릴게요. 자, 3월 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